교재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 중 세 번째, 부문과 부서 등록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서 등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문 등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부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문이 4개 부문이 있네요. 관리 부문, 영업 부문, 자재 부문, 생산 부문이 있고요. 부서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소속은 4개, 천안공장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정보의 부서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부서 등록을 하기 전에 부문 등록을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럼 부문 등록 어디 있냐? 프로그램 오른쪽에 보시면 부문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 자, 부문 등록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가 관리 부문이네요. 자, 1000번에다가 관리 부문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사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2023년도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1월 1일로 사용기간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수정하시면 돼요. 딜리트. 또는 내가 원하는 날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번 영업 부문. 뭐 회사에서는 부문으로 또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관리단. 뭐 여러 개의 명칭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문을 사용해서도 하면 되고요. 그룹 차원에서는 그쵸. 각 기업 이렇게 또 되겠죠. 자, 생산 부문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4개의 부문을 넣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부서는 임원실이죠. 1100 임원실. 사업장 코드가 본사 소속이에요. 자, 더블 클릭하시든지 F2 누르시든지 코드 도움을 부르시든지. 자, 저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명전자 본사 소속이에요. 그래서 1000번을 선택하십니다. 부문 코드는 관리 부문 소속이죠. 그래서 1000번의 관리 부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생산부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부 입력할게요. 자, 본사니까 1000번 또는 F2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리 부문 1000번. 2100은 영업 1부네요. 본사 소속이고요. 더블 클릭 눌러서 영업 부분 2000번. 우리는 지금 부문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찾죠. 안 그러면 조회 버튼 눌러서 찾으셔야 돼요. 자, 영업 2부 본사 소속이고 영업 부문입니다. 자재 부문은 자재부는 천안공장 소속입니다. 그래서 F2 눌러서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천안공장 선택해 주시고요. 자재 부문이 몇 번으로 되어 있냐? 코드 도움 부르시면 되겠죠? 30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재부는 천안공장에 자재 부문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산부 가겠습니다. 자, 천안공장 소속이고요. 생산 부문은 4000번이죠.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셔서 항상 빈 레코드 나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짜를 제가 이거를 한 번만 제가 수정만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다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조회일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자, 본사 쪽 조회일을 며칠 날짜로 보냐? 2023년 01월 01일까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곳. 그죠? 조회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근데 아까 2022년도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회일을 적용하지 않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미 끝난 것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조회 구분을 할 때, 뒤에 거 사용기간이 나와서 앞에 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본사 소속이 아니고 그냥 빈 걸로 조회를 하면 전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서가 다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 사원 등록이 되겠습니다. 사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죠? 회사의 구성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사용자 여부, 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부, 요게 사용자 여부. 그래서 ERP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게 사용자 여부고요. 인사 입력 방식, 즉 인사 모듈의 입력 방식을 승인 방식이냐 아니면 미결 방식이냐, 또는 회계도 입력 방식이 승인이냐 수정이냐 미결이냐 따라서 조회 권한, 즉 어디까지 전표가 어디까지 됐을 때 재장부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입력 방식의 권한 또는 여기 인사 입력 방식, 품위서 요것도 다 거의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결인 경우에는 미결 전표, 즉 품위서도 미결이다. 그러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권한이 미결 권한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제일 밑에 우리 신입사원들 입사하면은 권한 안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입사원이 처리한 거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승인인 경우에는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승인이 되면서 수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 해제를 하는 권한이 승인 권한입니다. 승인은 할 수 있어요. 즉 만약에 품인서 같은 경우도 승인은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거를 취소하거나 또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 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줘야지만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즉 삭제도 할 수 있고 승인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즉 본인이 권한을 가졌으면 입력과 동시에 모든 장부로 데이터가 이동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정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 승인 해제를 하지 않아도 바로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제일 높은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결, 승인, 수정 이렇게 됩니다. 자, 조회 권한은 회사냐 사업장이냐 아니면 부서냐 사원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자, 회사로 가지게 되면은 일단 미사용은 ERP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 아예 권한이 없는 거예요. 즉 접근조차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회사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회사의 모든 권한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권한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회사 권한, 즉 사업장이 2개다. 그러면 2개 사업장도 다 볼 수 있어요. 자, 사업장은 본인이 속해져 있는 사업장의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부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속한 부서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서 조회 권한이에요. 사원이면은 본인의 정보만 본인이 입력하고
뭐 처리했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게 회사, 그 다음이 사업자, 그리고 부서, 사원, 그리고 제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미사용 권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 사원 등록입니다. 클릭. 자, 부서 코드를 빈 공간으로 내시면은 전체를 다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 눌러서 엔터 하세요. 자, 이렇게 사원 코드가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2012-0001 사업명은 긴갑돌이네요. 자, 엔터 하시고요. 영문 아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자, 부서 코드는 임원실이죠. F2 눌러서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임원실 선택해 주시고요. 입사는 2012년 02월 01일 날 했답니다. 자, 엔터. 긴갑돌 퇴사 안 했어요. 그래서 엔터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여부. 요게 뭐라 그랬어요? ERP, 즉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암호는 이제 실무에서는 본인의 암호를 입력해서 사용을 하겠죠. 왜? 프로그램을 아무나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암호를 넣습니다. 근데 시스템 관리를 하는 사람은 이 암호가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암호를 만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딘가에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암호. 근데 우리는 연습용이니까 암호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인사 입력 방식은 승인입니다. 그래서 1번 승인.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 권자죠. 그래서 승인 넣어주시고요. 조회 권한은 자, 제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조회 권한은 회사, 그리고 품위서와 검수, 미결이죠. 그래서 엔터 갑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은 전화번호. 이민주도 넣겠습니다. 사원 코드는 수정 안 돼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정확히 입력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민주. 코드만 입력을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입력하셨다 그러면 삭제하시고 위에 삭제 버튼 있죠? 요거 누르셔서 삭제하신 후 다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인이네요.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 권한이죠? 2번 회사 미결 2012-0003 이번에는 김슬안이네요. 아이고 수란 이렇게 수정돼요. 얘는 근데 코드는 수정이 안 된다. 자, 영업 일부고요. 2012년 4월 30날 들어왔네요. 자, 미결 미역일이고 조회 권한은 사업장이에요. 자, 사업장. 그리고 품위서는 승인입니다. 왜냐하면 영업부서에서는 품위서 제출해서 격리부나 또는 회계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부에다 돈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품위서는 승인이네요. 2012-0004 김용채. 영업 2부네요. 2012-0508 미결 사업장입니다. 2번 승인이네요. 그리고 미결이네요. 2013-0001 오고 지금 잘못 쳤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옆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돼요. 2013-0001 자, 김은찬. 자제부네요. 2013-0305 3월 5일 날 들어왔고요. 자, 미결 사업장이고요. 승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제분은 검수, 즉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수 조서 권한을 승인으로 준 거예요. 2013-0002 엄현의 4100 2013 7월 1일 날 들어왔네요. 자, 사업장 그리고 승인. 자, 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여로 다 해놓으셨고요. 저는 엄연애를 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 이렇게 하면 제가 부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부로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사용, 조회 권한이 미사용으로 떴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로그아웃 한번 해보세요. 자, 로그아웃. 그러면 대명전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사원 코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사원 코드. 여러분은 6명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5명이 나왔습니다. 즉, 엄연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부로 했어요. 그래서 사용 권한이 없는 겁니다. 즉, 로그인 자체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여부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한을 주는 게 사용자 여부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고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직 사원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암호 누시고요. 다시 들어오시면 자, 스페이스바 지우면 자, 지우고요. 여기 사용자만 체크하면 저 같은 경우도 5개. 왜? 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사용자만 조회할 때 쓰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는 뭐 6명밖에 입력을 안 했지만 회사에는 직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뭐 이런 거 알아볼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풀고요. 풀으면 6명이 다 나왔습니다. 저도 요거 고치도록 할게요. 자, 사업장, 승인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교재는 117페이지 사용자 권한 설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원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사원이 입력을 했으니까 조회 권한을 어디까지, 즉 입력이나 삭제, 수정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라는 거를 설정하는 게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명전자 사원별 업무 영역에 따라서 핵심 ERP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자 한다. 사원별 사용자 권한을 설정하시오. 긴 갑돌 시스템 권한만 빼고 지금 영업, 구매자재, 무역, 생산, 인사, 급여, 회계, 원가 다 줬습니다. 전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민주입니다. 자, 김순아는 영업, 구매, 무역, 생산 쪽이고 김은차는 구매, 무역, 생산입니다. 자, 권한 설정을 하는 순서는 모두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사원명을 선택을 하고 메뉴를 선택한 후 권한 설정 버튼을 눌러서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권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자, 지금 권한 설정은 왼쪽에 있는 모두를 체크하시고 권한을 주는 거고요. 권한 해제는 받은, 즉 오른쪽에 있는 권한을 모두를 체크합니다. 즉 사용 가능한 메뉴를 선택을 해서 권한 해제 버튼을 누르면 권한이 모두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 먼저 할게요. 자, 클릭. 사업장을 구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사원 몇 명 없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자, 모듈 구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시스템 관리, 영업 관리, 구매자재, 무역, 생산, 인사, 회계, 원가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권한을 다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긴 갑돌은 시스템 권한이 없습니다. 자, 영업 관리 체크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는 권한을 줄 거고요. 오른쪽은 내가 권한을 받은 겁니다. 자, 전체 체크하시고요. 전권을 다 준다 그랬으니까.
권한 설정은 여기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전권의 설정을 조회 권한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김갑돌은 회사로 요거는 사원 등록에서 조회 권한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수정을 하면 사원 등록이 수정이 됩니다. 자, 확인. 그럼 오른쪽에 이제 김갑돌의 영업관리에 관련된 모든 메뉴를 다 권한을 줬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체크된 거는 권한을 다 받은 거예요. 체크 안 된 거는 권한을 안 받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구매 자재 관리 가겠습니다. 자, 체크 권한 주시고요. 쭉 주세요. 무역 관리 주시고요. 생산 관리 공통 주시고요. 인사급여 관리 주겠습니다. 회계 관리 권한 주겠습니다. 원가 관리 권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김갑돌의 원가 관리는 안 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받은 이 부분을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권한 해제. 그러면 전권 해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가능한 메뉴가 사라지죠. 그래서 오른쪽에 부여받지 않으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민주는 김갑돌보다 시스템 관리가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모두를 다 열어서 주느냐? 아닙니다. 권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김갑돌에 커저를 누르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권한 복사. 자, 복사하셨어요? 이민주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현재 모듈, 즉 원가 관리만 권한을 줄 거냐 아니면 전체 모듈을 줄 거냐, 즉 전체 모듈 줘야 되죠. 자, 전체 모듈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민주의 원가 관리, 뭐 생산 관리, 구매 자재 관리 다 받았어요. 다만 김갑돌이 시스템 관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주를 눌러봐도 시스템 관리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시스템 관리 권한만 주면 전권을 다 받는 거죠. 자, 체크하시고 권한 설정 해 주십시오. 자, 되셨나요? 이번에는 김슬한 가겠습니다. 자, 김슬한은 영업관리 들어가 있죠? 자, 영업관리 전체 체크하시고요. 권한 주겠습니다. 그런데 김슬한은 사업장이에요. 조회 권한이. 그래서 사업장으로 줍니다. 이번에는 구매자재 관리 주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은 사업장으로 주세요. 저는 회사로 줄게요. 이렇게 회사 권한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사원 등록에 오시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변경하셔도 되고요. 사용자 권한이 전체로 만약에 회사가 다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바뀝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만. 자, 영업관리를 사업장으로 줬기 때문에 회제를 하고, 여러분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화면만 보세요.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회사로 줘보겠습니다. 자, 줬죠? 주고 나서 제가 조회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메뉴를 다 주고 나면 여기가 회사 권한으로 바뀌시면 됩니다. 바뀌어요. 이거 로그아웃 하시면요. 잠시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지금 아직 덜 바뀌었네. 모든 권한을 회사로 주면 얘가 회사로 바뀝니다. 조회 권한. 예. 지금 주다가 말아서 그런 건가요? 예. 자, 사용자 권한 설정 나머지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바꿔줘야 되죠. 회사로 했으니까. 사업장으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자재 관리도 어이구. 네, 사업장으로 다 주십시오. 생산 공통 관리도 권한 설정 주시고요. 무역도 있었죠? 네. 이렇게 4개의 모듈을 권한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모듈 줬으니까 김용채랑 김슬한하고는 권한이 똑같죠? 그럼 김슬한을 복사하겠습니다. 권한 복사. 그리고 용채한테 권한 이렇게 전체 모듈. 즉 4개의 모듈을 한꺼번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자, 은찬이는 김슬한에 보다 영업관리만 빼면 되죠. 그럼 은찬이에다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전체 모듈 주세요. 전체 모듈 주시고요. 영업관리에 오셔서 권한 해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김은찬이하고 엄연에는 권한이 같죠? 그래서 권한 복사. 엄연에 와서 전체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영업관리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엄연에는 구매자재 관리와 무역관리와 생산관리 공통에 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주는 거를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6번째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은 우리가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기준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피라미터, 즉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네. 기준값이 되는 게 환경 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은 물류랑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 부분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고 의뢰를 운영할 거냐? 운영 안 한대요. 그런데 출고 전 검사는 한대요. 그래서 검사는 운영하는 거로 바꾸고요. 실적 검사, 즉 제품을 만들어냈으면 그거를 창고에 입고할 때 실적을 제대로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것만 입고시키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실적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물류 쪽으로 탭을 옮기겠습니다. 자, 옮겨 주셨나요? 41번 출고 의뢰 운영 여부는 운영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0. 입고 의뢰 운영 여부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다만 출고 전 검사 운영, 출고 전 검사는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1번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고 전 검사 운영 여부는 운영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적 검사 운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55번에 사원별 창고 및 단가 입력을 통지할 거냐 안 할 거냐 라고 했는데 통지 안 한대요. 그래서 부 0입니다. 청구 요청 등록의 주문별 전개 방법. 자, 품목 개별이냐 품목 합산이냐. 그런데 아무래도 전개 방법은 품목 개별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품목 개별로 합니다. 품목을 합산해서 하는 경우에는 뭐 세트 이런 경우는 뭐 합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품목을 개별적으로 해서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환경 설정까지 모두 입력해 봤습니다.